안녕하세요. 일하는 게임TV 일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수 추천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2월에 이제 거의 방송 거의 초반에 LG 디스플레이 매수 방송을 했었습니다. 매수를 저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올랐죠. 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매경 이코노미에서 뭐 이제 관련된 기사가 이번에 괜찮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추천 종목으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무슨 기사가 났냐면요, 한국 디스플레이 바운서, 네,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올라갈 거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인데, 저희가 2004년부터 한 17년 동안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2003년까지는 이제 일본이 1위였는데 2004년에 우리가 일본을 탁 넘어서면서 지금 일본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17년 동안 저희가 계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가 2021년에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계속 이제 만년이라고 하기엔 좀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2위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2위를 탈환해보자. 민간하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1위 탄환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왜 우리가 다시 중국에 밀렸느냐, 우리가 그 전에 밀렸느냐를 분석해 봐야죠. 그래서 패배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기술 유출을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였죠.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2002년에 하이디스, 우리나라의 이제 LCD 제조업체였죠. 하이디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잘 가다가 2006년에 돌연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해서 검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하이디스를 인수를 했다는 게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전산망을 통합을 하고 이제 저희 자료들을 다 열람을 하고 그 뒤로 부도 처리를 하고 빠졌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유출이 참 우리나라로서 뼈 아프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LCD 기술을 좀 배우러 갔을 때는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서 정말 삼성이랑 LG가 눈물겨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게 올라갔었습니다.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일본은, 중국은 기술 유출로 정말 쉽게 우리나라의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패배 요인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인데, 이거는 뭐 거의 각국이 다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이 육성하고 싶은 산업들이 있죠. 그럴 때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나왔던 BOE라든지 TCL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 이제 대형 LCD 공장을 짓게 되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이제 둘 다 지원을 해주죠. 해주는데 이걸 합치면 거의 뭐 공장을 짓는 그런 금액의 45%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배 요인 3로는 저가 물량 공세인데, 뭐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산업 뭔가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이 얘기 나오죠.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 또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한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시면 이런 게 이 저가 물량 공세라는 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이엔드 제품을 많이 팔게 되면은 파는 양에 비해서 매출이 많죠. 근데 중국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는 양이 훨씬 많아요. 매출에 비해서 파는 양이 훨씬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이엔드 제품, 비싼 제품을 팔기보다는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에 많이 밀렸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간과 지금 정부가 협력해서 하려는 전략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일단 첫 번째로 집중을 한다고 한대요. 보시면 요거 이제 이번에 소나타의 이제 액정인데, 옛날에는 뭐 거의 뭐 액정이 없거나 있어도 뭐 한 요만한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 정도였죠. 근데 요즘은 뭐 이것도 이제 큰 게 아닙니다. 이 소나타 요 정도도 큰 게 아니고 거의 뭐 계기판부터 해서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진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죠, 차량 안에.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XR 시장이라고 합니다. XR 시장은 이제 VR, AR, MR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VR은 이거죠. 우리 여러분 이제 안경 쓰고 이렇게 많이들 이미 거의 다 이거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 요즘 게임들 많이 나오죠. 핸드폰에 보면은 이게 딱 열면 분명히 이제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밖에 화면을 보여주는데 요 안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뭔가 이렇게 뛰어놀죠. 이렇게 뛰어놀고 뭐 잡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AR이고, MR은 비슷한데 안경 쓰면 현실과 이제 그 안에 컴퓨터 그래픽이 겹쳐서 보이죠. 그럼 AR과 MR이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AR은 보시면 이제 조그마한 단말기에서 보기 때문에 이 단말기 밖의 세상은 다 또 현실로 또 보입니다. 하지만 MR은 이제 안경을 써서 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 시야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현실과 이제 증강현실이 겹쳐서 보이게 되죠. 근데 사실은 경계가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합쳐서 우리 XR 시장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게 이 시장인데, 또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위에 내비게이션은 현재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미래에는 이제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투명 디스플레이. 자,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곧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동차의 전면 유리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는 거기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하다가 이제 밖에 풍경이 보고 싶으면 이제 싹 지고 투명 유리로 만들어서 밖에 풍경도 본다. 외국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장면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 될 거라고 하죠. 뭐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세 번째 전략에 해당하는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운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안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한다면, 자, 2022년 지금 현재 세계 점유율 37%인데 이걸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확대를 하고, 이제 경쟁국이라고 나왔는데 중국이죠. 중국하고 이제 기술 격차 지금 3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OLED 기술에 있어서 3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5년 이상으로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자립도 우리 이제 많이 수입하고 있죠. 조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데 아직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라든지 소부장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지금 자립도가 그래도 65%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80%까지 확보를 하고 전문 인력을 10년 동안 9,000명 육성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민간 기업은 2027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65조를 투자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65조 투자를 통해서 109조 원 정도의 연간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민간뿐만 아니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우리도 1조 원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에서 65조나 투자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좀만 더 해주지. 겨우 1조?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리고 1조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1조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정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를 이제 저희는 이제 개미 투자자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두 군데가 떠오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딱 두 군데가 떠오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왜? 상장사가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택권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는데,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참 높을 때 2017년 7월에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4만 원대까지, 4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6,460원이죠. 자,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괜찮고, 자, 보시면은
최근에 뭐 이때 더 낮은 바닥일 때도 있었지만 이거 몇 년 전이니까 최근 바닥에 비해서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할 만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23년 2월에 방송을 하고요. 보시면은 2월 15일부터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꾸준히 지금까지 매수를 해왔고, 자, 여기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30주를 이제 3월 17일 날 매도한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러운데 잘못 눌렀습니다. 이 매수를 한다는 거를 매도를 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이제 직장에 틈틈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직장에서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간혹 생겨요. 정말 너무 어렵지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도 이때 왜냐면 이게 진짜 이게 나름 매수를 할 때는 현재 가격보다 저는 이제 약간 몇 칸 밑에 이제 매도 가격을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호가를 몇 칸 밑에를 이제 매수를 걸잖아요. 매수를 거는데 잘못해서 매도를 걸었잖아요. 정말 누르자마자 나갔어요. 30주가. 정말 그걸 누르자마자 당연히 싸게 판다는데 정말 누르자마자 나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다시 꾸준히 좀 매수를 진짜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꾸준히 매수를 했고 지금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 매입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를 예정해서 여기 뭐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조금씩 이제 주가가 내려온 날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2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0만 원까지는 채울 예정이에요. 채울 예정이고 언제 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2만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쯤 돼서 팔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달간은 매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같이 매수를 해주시면 저에게 뭔가 좀 더 힘이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